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인플레 잡기 위해 실업률 높아져야. 벤 버냉키 전 연준 이사회 의장과 국제통화기금 출신 올리비에 블렌차드는 공동으로 작성한 새 연구에서 미국과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발행한 이 연구 보고서는 10개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버냉키와 블렌차드가 개발한 모델을 사용해서 팬데믹 시대 인플레이션 급증을 조사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른바 마지막 마일을 달성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CPI 완화, 아직 연준 원하는 속도 아니다. 토마스 바킬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4월에 CPI가 좋게 나왔지만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킬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6일 외신 인터뷰에서 4월의 CPI에 대해서 CPI는 끔찍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4월의 산업 생산 전월과 같아 예상치 소폭 하회.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16일 4월의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을 소폭 밑도는 결과입니다. 지난 3월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아무래도 미국의 CPI 결과가 좀 잘 나와서 그랬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반도체 그리고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빨간불로 물들면서 우리 증시는 끝이 났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대 하락한 39,869에서 장을 마감하면서 장 초반의 신기록을 잠시 경신한 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2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수요일에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5,300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목요일의 미증시는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투심을 끌어올렸지만 장 막판에 찰키는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간밤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에서 보이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더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상당한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이 금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더 높아질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색 경제, 군사화 재개, 인프라 지출, 무역 분쟁,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적자와 관련된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4월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정이 된 이후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이 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수요일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다이먼은 시장이 한동안은 호조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에 더 높은 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면 부동산 및 레버리지 회사 그리고 사설 신용 시장에서 압박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미는 인플레이션이 이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몇 달 동안 경고를 해왔으면서 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그의 은행은 2%에서 8% 또는 그 이상 범위의 이자율에 대비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마트 소식입니다. 월마트는 목요일 분기별 실적 및 매출에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정자상거래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또 광고와 같은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했으며 더 많은 고소득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연간 가이던스의 상단에 도달하거나 이를 약간 초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순매출 성장률을 3%에서 4%, 조정 주당 순이익을 2.23달러에서 2.37달러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월마트의 식료품 사업을 강화하는 이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집에서 요리하는 비용과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혹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는 비용 간의 이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레이니는 또한 소비자들이 월마트가 제공하는 이 편리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배달 사업이 매장 픽업 사업을 넘어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4월 30일로 마감된 이 3개월 동안 월마트의 순이익은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 급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1억 1,523억 3천만 달러에서 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게임스탑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밈 주식 랠리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 로어링 키티의 소셜미디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스탑과 AMC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분석회사 오텍스 테크놀로지스는 이번 주 게임스탑과 AMC의 공매도, 즉 주식 하락에 대한 베팅이 다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자들은 이번 주에 두 회사에 대한 베팅으로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미실현 손실을 입었고 또 목요일에 약 4억 6천만 달러의 서류상 이익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언더아머 소식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언더아머는 광범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으면서 최대 시장인 이 북미에서 매출이 10% 급락을 했고 또 현재 회계연도 동안 이 추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언더아머는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이 96% 이상 감소했습니다. 언더아머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을 해고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계획에서는 7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직원 퇴직금 및 복리후생의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더아머는 이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유를 CNBC와 거부했습니다. 3월 31일로 마감이 됐던 이 3개월 동안 동원의 이 순이익은 660만 달러로 1년 전에 1억 760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회성의 항목을 제외하면 주당 11센트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4억 달러에서 약 5% 감소했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매출은 7억 7,200만 달러로 10% 감소했으면서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7억 8천만 달러보다 조금 저조한 실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CEO 윌리엄 리가 목요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집중할 것이면서 그 전략은 일부 변경될 것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업가 되려는 초기 포부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니오는 수요일에 온보라는 더 낮은 가격대의 브랜드를 출시를 했으면서 테슬라의 모델 Y보다 약 4,000달러 싼 L60 SUV를 선보였습니다. 리는 이 온보 브랜드의 자동차가 중국 외에서 언제 판매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온보가 한 달에 약 2만 대를 판매할 수만 있다면 그 브랜드가 니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연구, 배터리 충전 및 교환 스테이션에 대한 투자 외에도 이 회사는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니오 하우스, 클럽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전략 중 하나는 차량 본체의 판매를 전력 시스템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차량에 대해 더 적은 금액을 선불로 지불을 하고 월 구독료로 배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여름 정유 생산 능력 감소와 또 정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0.1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에너지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여름 운전 시즌에 미국의 소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7달러가 될 것이고 2019년 장점에 비해서 정제 능력이 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포551 어소시에이츠의 이 앤디 리포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유업계가 생산 능력의 약 7%를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유소가 점점 더 노후화되고 있으면서 수명이 다한 대형 장비를 교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AA 데이터에 따르면 목요일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로 한 달 전보다 0.04달러 하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0.4달러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원유 선물은 4월 최고치 대비해서 약 8% 하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펙 플러스가 6월 이후에도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에 직면한 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평균 30년 고정금리는 지난주 7.09%에서 7.02%로 하락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금리가 평균 6.39%였습니다. 최근에 이 금리 하락은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것으로 평균 금리는 11월 30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레디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샘 케이터는 이자율 하락은 비록 소폭이지만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예산에 조금 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인기 있는 주택 대출을 차용해주는 이 제6자한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대출 비용도 이번 주에 하락하면서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 6.38%에서 6.28%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 평균 5.75%였다고 프레디맥은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에는 채권 시장이 연준에도 이 금리 정책에 반응하는 방식과 또 금융기관이 주택대출 가격을 책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JD 파워의 새로운 보고서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JD 파워가 2021년 전기차 고려도 연구를 시작한 지 이래 처음으로 전기차 구매 심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전기차 구매를 매우 고려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에 26%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한 쇼핑객의 비율은 작년에 61%에서 58%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는 충전 혹은 충전 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D 파워는 전기차를 고려할 가능성이 다소 혹은 매우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답한 쇼핑객 중 이 52%가 이 거부의 이유로 충전소 가용성의 부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충전 가용성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1년 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재무부는 목요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한 가격 영향을 강조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인플레이션 추정치도 올렸습니다.
재무부 경제정책사무국은 이 성명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GDP가 2024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는 3월에 예측한 2.2%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승된 전망의 이유로 소매 매출의 견실한 성장, 가게에 제공된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증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에 대한 이 경제 성장 예상은 2.8%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예측은 최근의 재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재무부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 소비자 물가는 3월의 3.1% 전망에 비해서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달러 대비 브라질화 가치가 이제 좀 하락하고 또 홍수로 인한 공급 측면과 쌀, 고기 및 가금류와 같은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추정치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조사한 민간 부문 경제학자들의 전망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데 이들은 올해 GDP 성장률이 2.09%, 2025년 2%에 달하고 인플레이션은 2024년 3.76%, 내년에 3.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소뱅과 협상 시간 번 네이버, 동남아 공략 강화로 전략 수정.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 향후 해외 사업 로드맵을 재조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많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에 대한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일본 대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라인플러스 지배권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라인플러스 지분 100%를 보유한 제트인터미디어트의 지분 협상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네이버로서는 셈법이 다소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제트인터미디어트는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사로 라인야후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트인터미디어트는 라인플러스, 네이버제트, IPX, 전 라인프렌즈죠. 라인게임즈의 주주인데요. 라인플러스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하면서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을 도맡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새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신사업을 확장하려면 라인플러스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이버는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2022년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사업 측면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한편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정부가 네이버 보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협상 시간을 벌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측이 생각하는 주식 가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인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9,7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태국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대만, 인도네시아 그 기타 순으로 점점 그 파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라인 플러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 자본관계 재검토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 담당하는 라인플러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부분이고요. 지배권 수성이 최대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 달래기에 나선 라인야후, 글로벌 사업 서비스에 문제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 부양 마중물된 국민연금, 기업 소통으로 밸류업 독려해야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해오던 국민연금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55년 기금 고갈에 대비하면서도 금융당국과 발맞춰 한국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금융당국의 밸류업 공을 시장 참여자와 주주에게 돌리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의 연기금 은 생존과 가입자 수익 환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우리 국민연금도 목표의식을 갖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창출력을 높이면서 저평가된 기업의 투자에 밸류업을 시키고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외국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올해 1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친 이후에 2월과 3월 코스피 시장에서 2,581억, 2,4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PBR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당국이 밸류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코스피에서 5,1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와 보험,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점진적으로 밸류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자산군별 투자 비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주식의 비중이 더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내 주식에서 목표 포트폴리오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순매수액입니다. 2023년 작년 7월에는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였었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뒤바꿈하면서 올해 4월 7,030억을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밸류업 후에 두 달간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당국에 발맞춰 증시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을 추가해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의 공적 연금처럼 목표의식을 갖고 주주 환원에 나서야 한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수료 더 이상 못 내려 한계 달한 카드사.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카드 업계의 근심이 나날로 깊어지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로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업계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줄기차게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온 탓에 더 이상 추가적인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간편 결제 수수료는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드 수수료율만 내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7개 카드사의 작년 총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2%에 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카드 결제를 통한 소비가 늘면서 총수익과 가맹점 수수료가 함께 늘고 있지만 총수익 증가분을 가맹점 수수료율 수익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 업계에선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카드사 총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입니다. 2018년 30.5%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2023년에는 23.2%까지 곤두박질 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인하 언급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가맹점 우대 수수료가 이미 0%대인데 수익 비중도 5년 새 7% 넘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간편 결제 수수료율이 6배로 높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에 대한 촉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감정 읽고 상상하는 AI, 3년 내에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 출격. 마지막 소식으로 AI 소식까지 전달드립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 14일 AI 비서 기능과 함께 AI 검색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날엔 오픈 AI가 말로 대화하는 GPT-4O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픈 AI와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대규모 어더 모델 즉 LLM으로 빅데이터 학습이 가능한데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챗 GPT는 2022년 11월 간단한 텍스트 생성에서 이미지와 음악, 동영상 생성까지 발전한 바 있습니다.
구글이 올해 2월 내놓은 제미나이 1.5%의 경우 최대 100만 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췄는데 구글은 조만간 갑절의 능력을 갖춘 버전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X, 옛 트위터에서 AI 비서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AI 비서 기능 그리고 검색 엔진을 출시했습니다. 오픈 AI는 대화하는 GPT-4O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성형 AI 소유한 나라, 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생활과 산업, 문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 수백 조를 들여서라도 참전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에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김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일단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 전 거래일에 장중 19만 4천 원까지 터치를 했으니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과연 SK 하이닉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전일 뭐 말씀해주듯이 장중 19만 4천 원, 그다음에 뭐 종가로는 19만 3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전일 그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뭐 지금 미국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국내 증시로도 상승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미국의 4월 CPI, PPI가 전부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소매 지표도 전월 대비 0%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시장 심리에 상당히 안정세를 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3대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전일도 뭐 사상 최고치 뭐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런 이제 경제 지표에 개선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심리와 더 맞물려서 전일 원달러 환율이 24원 정도 하락한 1,34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저항선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1,350원을 하회할 만큼 이렇게 이제 원화가 다시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이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일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와 부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전고점에 이렇게 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실적에 따라서 이 주가가 또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요.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이제 HBM3 이제 D램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2일 날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분기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작년 이후에 큰 폭의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큰 폭의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뭐 시장 지금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매출로 보면 245.7억 달러, 그다음에 주당 EPS는 5.57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2.4배, 그다음에 주당 EPS는 5.7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었던 지난 이제 4분기에 바로 직전 분기에 매출에 비해서는 11%, 그다음에 주당 EPS에 비해서는 8.2%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4월 달에 관련된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월 달에 3월 달 대비 매출이 34%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실적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AI에 관련된 매출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미뤄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거의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이제 어떠한 이제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시장 예측치를 조금 상회한 거라 아니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265억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올해 지금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이상의 그런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보이다 잠깐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와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AMD, 인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플러스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2일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지금 AI 열풍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갈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면 AI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반도체주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기존에는 이제 기대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성형 AI 이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AI 기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 이제 빅테크가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픈 AI나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나 아마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애플까지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AI의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의 뭐 GPT-4 5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이제 텍스트형에서 이미지 아니면 뭐 동영상 등과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텍스트가 이제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 빅테크의 AI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I,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그때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HBM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HBM과 관련된 그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방 산업인 IT 기기가 어느 정도 생산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반도체 업체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금 5월 달에도 지금 2달 연속 50을 넘어서는 만큼 바닥을 찍고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반도체 수출도 지금 5월 달에도 5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이후 계속 플러스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가격도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아마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또 증시9에서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SK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반도체가 다음 분기에 벌써 뭐 매진이 다 되어간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한번 또 이렇게 자세히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들, 지금 진입을 해도 될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HBM3와 관련된 쪽은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인 뭐 종목인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HBM3E를 납품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엔비디아의 이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만약 할 수 있다,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관심 있게 볼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될수록 이런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부장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레이저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어닐링에 대한 장비 수요가 있고요. 특히 HBM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어닐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기업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DIT 같은 경우 뭐 일단 개별 종목으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된 이제 검사 장비,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장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 매출은 한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매출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레이저 장비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매출 확대는 올해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부각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그런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돼서 재료 업체를 인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DIT,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개별 종목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급락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 탑5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더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6월 달에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종합 대책을 이제 정부가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움직여준 거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2심에서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집행 정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각하, 그래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이 증원에 대한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또 교육주들 또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볼 거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보통의 이제 이 유아용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반사익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꿈비.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용품 관련되어 있는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현재 이 삼각수렴대 바닥의 삼각수렴대 이제 하방수세 돌파하면서 지금 삼각수렴대가 나와주는 이런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오늘 장에서 이제 이 10,000원대 돌파하는데 흐름을 좀 집중해 보면서 가져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꿈비와 별개로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출산 관련된 유아용품 관련 수혜주죠.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대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 일단 과거 물량 매물 소화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 7,500원 돌파하고 가는지 못 가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7,500원대만 뚫어준다고 하면은 이 신고가 기대가 또 나와주는 만큼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출산 관련되는 유아용품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입니다. 자, 반사익 수혜주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유아용품 관련되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개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다. 하방치도 일단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삼각수렴대를 만들어내고 추가 상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든지 이 삼각수렴과 함께 이 하방치의 돌파와 함께 시세 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출산 관련되는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는 아마 조만간 동시에 같이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 하방치 돌파 이후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부분 집중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교육주가 움직이죠. 아무래도 의대 증원의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 의대에 가기 위한 또 공부를 하는 이 교육에 대한 또 수요 증가 그런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주들이 움직이고요.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메가MD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교육 관련되는 반사이 우리 인터넷 학습 인터넷 교육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지금 쫙 이 하방스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에서의 이 교육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MD도 추가 상방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교육이에요. 이름 자체부터 뭐다? 비상교육입니다. 이름 자체부터 나는 교육을 하는 기업이야. 난 교육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야. 나타내고 있죠. 차트상으로서도 굉장히 바닥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와주고 이 돌파가 나와주고 바닥 이 저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어디까지 이어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의 깊게 보면 좋을 종목 저는 사실 꿈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의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좋지만 이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가장 크게 가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꿈비는 이 저출산 관련해서 제대로 오른 적 없는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과거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 상장 이후에 저출산 모멘텀 엮은 적이 없죠. 얼마든지 큰 상방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꿈비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 급등주로는 6월 정부가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주 살펴봤고요.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교육주 역시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나눠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꿈비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 외 급락한 종목 탑5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유의해야 될까요?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이제 다 거의 다 그래요. 이제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실망 매물출이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가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장에서 지금 지켜내는 장 6,000원대였는데 아마 이 아래로 뺀다라고 하면은 5,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일단 좀 하락폭이 크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는 그다음 두 번째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실적 하락 수준이 아니라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어닝 쇼크 때려버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못 받쳐줬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에 따른 이 엔캠 주가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거고요. 오늘 25만 원대를 일단 지켜내는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 가장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이제 CTK라고 있어요. CTK. 자, CTK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23% 정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CTK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이 차트상 봤을 때는 하방수를 돌파하고 있는 구간대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초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온 거긴 한데 제가 CTK도 어차피 실적이 원래 안 좋았던 기업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우리 뭐 쉽게 표현하면 전교 꼴찌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고 전교 400명 중에서 전교 390등 하던 사람이 전교 400등 했다 해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적이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전년 동분기 대비 23% 하락했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늘 같은 날 하락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주워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번째로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거래소와의 원래 기존 이 거래하던 이 거래 기업과의 이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했던 내역이 보통의 매출액 대비의 23%의 거래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거래가 중단되었다라는 거는 이 23%의 실적이 뭐가 된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 실적 악화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SK 이터너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매수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권이냐면 여기 알다시피 매수할지 안 할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주식 매수권 행사를 해서 주식이 추가 상장이 되는데 그 매수권 행사의 매수 가격이 5,000원대, 7,000원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4배, 5배 더 높은 자리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역시나 순절이 아니죠. 수익 실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따른 하락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을 건 저는 엔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캠. 단기간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빠져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엔캠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 대다수는 1분기 실적 직후, 발표한 직후에 실망 매물이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엔캠, 어닝 쇼크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홍콩법원의 비구이 위한 청산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면을 통해서 SK하이닉스와 그 전망을 알아봤고요. 시간의 급등주로 꿈비, 시간의 급락주로 엔캠까지 확인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승부주에 대한 힌트까지 있으니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